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까?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도그위햇, 솔라나, 리플, BNB, 수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현재 0.82%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34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큰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과 SEC 간의 이 법적 분쟁 역시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서 XRP 이 리플 쪽에 손을 들어주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 역시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수 급증으로 인해서 상승세 그래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1달러 목표 역시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리플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이 1달러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혹은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낮은 시간 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중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혹은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는 상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는 형태예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강하지는 않고요. 고점 구간을 이제 한 번에 돌파를 해준 게 아니라 조금씩 갱신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는 현재 구간 가격대와 이 다음 저항선, 수평 저항선인 758원 구간까지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690원의 또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해요. 그럼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690.5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반등 패턴, 캔들 패턴 등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758원 수평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 나와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의 이제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상태로 추세는 이제 하방 쪽으로 굉장히 조금 유리한 형태의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지금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 혹은 690원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이 내려오는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보조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예요. 단기, 중기 상승 기울기 유지 중이고요. 장기 K선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저점 구간 골든크로스는 약간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실패를 하면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점 구간을 진입을 해주고요. 그럼 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낮춰주면은 이제 페일러, 하락 폭발 형태가 지속이 돼요. 따라서 역배열에서 저점 신호는 신뢰도가 낮고 정배열에서 고점 신호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배열에서 저점 신호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역배열에서 고점 신호겠죠. 근데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근데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저점 신호가 이제 유효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나서 현재 리플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도 모두 응축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은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해라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솔라나 0.6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9,1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에 다시 상승 랠리가 재개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솔라나 시장 심리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센티먼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금길이 열릴지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가 이제 금길이 열릴지 꽃길을 네. 한번 지나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고점 갱신을 실패했었던 이제 24년 3월부터 기준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단기 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네. 어제자 기준으로 이 삼각수렴 상단부를 돌파 마감을 성공을 했고 오늘자 캔들 패턴 기준으로는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줄 때 매수 관점으로 삼아라. 네. 그러면 이제 트립 부분을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일단 오늘자 캔들 패턴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 그러면 지금 매수 타점 자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었죠. 이 전고 구간 전고 구간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이격도가 멀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렴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 전고 구간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파를 하고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이렇게 되면 전고가 여기니까 여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하고 이 전고 부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다시 응축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을 전고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수렴 패턴 돌파는 진짜 돌파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발전을 하면은 네. 이 전고 구간과 돌파를 한 시점, 돌파 리테스트 나와 주었던 시점이 이제 가격의 이격도가 멀다. 여기서 이 사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한 뭐 3에서 5%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진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 수렴의 상단부랑 지금 솔라나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 가격대 이격도가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네. 이 정 매물대 구간인 21만 1,800원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매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성공적으로 추후에 돌파를 해주게 되고 돌파를 해줄 때 거래랑 아니면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돌파 성공하고 추가적인 가격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23만 1,60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산정을 하고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작도적 관점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전 방송에서 시청하셨던 분들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말씀드렸었던 21만 1,800원 구간 수평 저항선 구간에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한다. 따라서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별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나와주려면은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만 24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태가
상반기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와줄 확률이, 리테스트가 나와줄 확률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만 1,800원 구간 돌파,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솔라나 보조지표의 상태가 상승 쪽으로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수렴 상단 돌파가 진짜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물대 구간 손절 기준을 조금 짧게 21만 1,800원 구간 돌파했으니까 뭐 20만 9천원 정도 구간에다가 손절 구간을 짧게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면은 손익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도그위해 되겠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가끔 예상치 못했던 코인이 강력하게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그위햇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위치를 좀 굳건히 굳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밈코인이고요. 이 모자를 쓴 강아지 시바견의 이미지를 마스코트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 밈코인의 특성을 좀 따르면서도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는 또 특별한 이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개발자의 즉 강아지 사진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도그위햇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도그위햇 차트 이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그위햇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원화 거래소에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았을 때 지금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전국 구간인 달러 기준으로 2.9불 정도 구간을 어제차 캔들 패턴이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네. 오늘차 캔들 패턴도 이제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은 2.9불 혹은 어제 꼬리를 달고 빠져주었었던 2.99불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99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과 이격도가 또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그 돌파 시점에 따라서 이격도 차이가 벌어지겠지만은 네. 그럼 그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 시점이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2주 뒤,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돌파 시점에서 손익비 구간을 따져보았을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격도가 멀지 않은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상승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리텍스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60 이동평균선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상반 기울기로 강하고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네.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지금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 구간 혹은 과매수 구간 근처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이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데드크로스 이제 줄여서 대대대 상태가 나와요. 네. 그럼 정별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대대상은 이제 강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쐐기형 네. 패턴을 현재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2.9불에 위치하고 있는 수평전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손익비가 좋다면은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가격이 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이 도그 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솔라나 대항마라고 요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수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수위는 0.8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01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문가님이랑 이제 최근에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뭐 잡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는 킬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수위가 새로 급부상한 솔라나의 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위인데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2023년 5월에 메인넷을 출시한 수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수위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네. 이 라이벌을 네. 조금 설정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합법 국가라서 그런지 킬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더리움을 잡는 네. 그 다음에 솔라나를 잡는 이게 굉장히 먹이 사슬입니다. 아주. 네 코인들이 좀 재밌지 않나 이런 이름 붙이는 게 네. 일단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 기준으로 이제 최고점 갱신 네. 실패를 해줬어요. 최고점 구간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223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틀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실패해준 형태이고요. 네.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이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인 네. 뭐 빠른 시일 내로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3,800불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도달한다. 10월 21일 이후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4,000원대 선인데 그럼 네. 이 4,000원대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신고점 갱신은 최고점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최고점 갱신에 성공을 해준다면은 이제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겠고 네. 혹은 이런 작도적 관점에서의 저항 구간들을 터치를 해주었을 때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상승 폭발이 나와준 형태인데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 수익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 구간에서 고점 갱신, 즉 페일러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 보았을 때 네. 단기, 중기 모두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페일러 고점 갱신 중이기 때문에 장기 K선을 봐야 되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를 보았을 때 네. 지금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짝 캔들 패턴에서 이 다이아몬드 신호, 하락 다이버 신호가 마감이 되는 형태예요. 따라서 이 21일 이동평균선 혹은 20밴드 구간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수익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차트를 쭉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확률이 높은 보석 같은 코인 하나를 딱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BNB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0.95% 상승하고 있네요. 79만 4,5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BNB 코인은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2017년 바이낸스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바이낸스 생태계 내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할인도 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주기도 하고 토큰 판매도 하고 다양하게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BNB.
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BNB 보면은 이제 바밤바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아, 왜죠? 네. 이런 개그 좋아하시나 봐요. 안 웃고 있는데 뭘 좋아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BNB 같은 경우 큰 추세 상승,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일 보수적인 이런 뭐 하락 추세를 긋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속에서 이렇게 또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럼 단기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었는데 지금은 수렴의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형태죠. 네. 근데 굉장히 돌파하고. 깔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동적으로 보았을 때 79만 4,500원 선인 이 수평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적어도 이 전고 기준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BNB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네. 약간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지금 열심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길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길을 모아주고 있는데 24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태 상반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상반기울기인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준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슨 현재 단기 삼각 수렴 구간도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준 형태였기 때문에 이 79만 5,500원 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될 때 거래량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전고 기준까지 이 꼬리 기준 매물대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 네.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BNB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일봉에서의 보조지표 상태도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네. 이 단기 K선을 제외한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K선 같은 경우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BNB 가지고 오신 이유 말고도 오늘 우리 코인 탐험했던 종목들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네. 이제 도구의 수익 B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약간 아쉬운데 약간 보물상자로 표현을 할까 했는데 아직 네. 저항선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시점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리플과 같이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